이건 유료 상담에서만 푸는 내용인데요. 오늘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부동산 매도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수천만 원 깎아주지 않고도 제값 받고 부동산을 파는 비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장님들도 이건 절대 안 팔린다며 고개를 저었던 반지하 빌라 제가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계약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많은 고객분들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소위 못난이 매물이라고 불리는 1층, 2층 저층 물건부터 탑층 오피스텔까지 정말 다양한 난제들을 안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이엔드 재테크에 내 집 마련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 기존 물건이 안 팔려서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에 실패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 고객님은 그 팔기 어렵다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매가보다 무려 2천만 원이나 더 비싸게 가격을 방어하면서 매도에 성공하셨고요. 또 6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어서 피가 마르신다고 하셨던 부천의 탑층 아파트를 제가 알려드린 전략을 적용하자마자 단 3일 만에 가계약금이 입금됐다고 흥분해서 연락 주신 분도 계셨어요. 이 영상은 그냥 부동산 탈출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매도 비법, 오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오픈하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신고가를 찍고 누군가는 계약서를 씁니다. 집을 보러 오는 손님이 없다고 시장 탓만 하고 계실 건가요? 오늘 알려드리는 3가지 전략만 활용하셔도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켜내는 기적을 무조건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지하의 시행착오를 넘어 반포 대단지 입성까지 실전 자산 성장 전략을 전하는 하이엔드 재테크의 대표 하이엔입니다. 상담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보유 물건을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대표님, 가격을 더 낮춰야 할까요? 집 내놓은 지 3개월이 넘었는데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 인데요. 물론 부동산 시장엔 가격이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싸게 내놓으면 팔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헐값 매도는 아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단지 내 경쟁 매물 중 가장 먼저 매도할 수 있는 필승 전략 3가지를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니 집중해 주세요.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매도 꿀팁까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객관적인 가격 설정과 순위 파악. 가장 먼저 할 일은 객관적인 가격 설정이에요. 네이버 호가만 보고 희망회로 돌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부동산의 매수자인 척 전화 거세요. 사장님, 실거래가 4억 찍혀 있던데 금매로 3억 8천 가능한 물건 있나요? 그럼 소장님께서 그건 사정이 있는 물건이었고 최소 4억 2천은 주셔야 해요 라면 진짜 바닥 가격을 알려주실 거예요. 이 조사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대를 파악하고 그 가격대에서 압도적인 1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요즘 매수자들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최저가 순으로 정렬해서 매물을 봅니다. 내 매물이 층도 좋고 향도 좋은데 저층 매물을 제외하고 가장 싼 매물이라면 단연 1순위로 관심을 갖게 되겠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심리적 지지선입니다. 예를 들어 4억을 받고 싶다면 애매하게 4억 천에 내놓고 오시면 깎아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처음부터 4억 500만 원에 내놓으세요. 그럼 매수자는 그 500만 원을 약간 깎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식해서 부담 없이 접근합니다. 또한 시야를 넓혀서 도보권 경쟁 단지의 가격까지 파악해야 돼요. 매수자는 우리 아파트만 보지 않아요. 같은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주변 단지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만약 우리 단지보다 입지나 조건이 더 좋은 옆 단지 매물이 내 집과 가격이 비슷하다면 내 집이 먼저 팔리지 않겠죠. 주변 경쟁 단지의 가격까지 파악해둬야 내 물건의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섭니다.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매수자가 나타나면 최대한 가격 맞춰주고 매도하세요. 조금만 버티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은 금물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매수자를 놓치면 다음 매수자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처럼 실거주자가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갈아타기 장에서는 시간 싸움이 생명이에요.
내 물건을 500만 원, 1000만 원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버티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가려고 했던 상급지의 가격은 훨씬 더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결국 내 집값 조금 더 받으려다가 상급지와 가격 격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벌어져서 갈아타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매수자가 있을 때 파는 것, 그리고 빠르게 상급지를 잡는 것, 그것이 자산을 불리는 갈아타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확률을 높이는 50군데 노출의 기술. 상담을 오시는 고객분들께서 집 내놓은 지 3개월이 넘었는데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부동산 몇 군데 내놓으셨나요? 그러면 대다수의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지난 부동산 딱 한 군데 내놨어요. 사장님이 여러 군데 내놓으면 물건이 흔해져서 쓰레기 취급받는다고 어차피 전산만 공유하니까 자기한테만 내놓으라고 하시던데요.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 드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장님께서 물건 2개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는 나 혼자만 독점으로 팔 수 있어서 언제든 팔든 복비가 보장된 물건이고 다른 하나는 동네 부동산 59시 다 같이 경쟁하고 있어서 늦게 팔면 복비를 한 푼도 못 받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사장님이라면 어떤 물건을 더 적극적으로 빨리 파시게 될까요? 정답은 뻔하죠. 독점 물건은 보험처럼 지고 있고 경쟁 물건부터 빠르게 파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생리예요. 동네 부동산 한 군데에만 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건 사실 매도가 아니고 그냥 방치인 거죠. 첫째, 매물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동, 호수, 매도 희망가, 가격, 내고 가능 여부, 입주 가능일,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 만기일, 고층 뻥뷰인지, 올 확장인지, 올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지 등과 같은 장점도 꼼꼼하게 적으세요. 둘째, 사진이 생명입니다. 사진을 찍으려는 곳에 짐을 싹 치우고 햇살이 좋은 시간에 관광 모드로 넓어 보이게 집 내부 사진을 6장 정도 찍으세요. 매물 정보와 이 사진들을 우리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까지 50군데 이상 문자를 보내세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인근 부동산들의 연락처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50군데 문자를 보내면 50분이 연락을 주시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시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문자를 보내도 답장 주는 곳은 10%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회예요. 적극적으로 답장 주시고 전화 주시는 그 소장님들이 바로 내 물건을 팔아줄 진짜 파트너예요. 이분들께는 반드시 직접 찾아가세요. 이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흔한 음료수보다는 조금 더 정성이 담긴 파운드 케이크나 간식 사들고 가서 소장님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이 작은 차이가 소장님의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을 브리핑하세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약간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이 집 처음 살 때 채광이 너무 따뜻해서 반했어요. 살아보니 층간소음도 전혀 없고 아이 키우기 정말 최고의 집이에요. 이렇게 소장님에게 매수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세일즈 포인트를 쥐어드리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한 번으론 부족해요. 내 물건이 매물장 그 맨 뒤로 밀리지 않도록 자주 연락해서 내 물건을 사장님의 머릿속 1순위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여심을 자극하는 5만 원대 가성비 인테리어. 집을 팔려고 내놓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단지 내 다른 매물들과 치열한 매도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매도용 인테리어는 많은 돈을 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철저한 가성비 전략을 써야 합니다. 핵심은 눈에 들어오는 색깔을 통일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색은 단연 화이트예요. 첫째, 톤 정리가 생명입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알록달록한 색을 지우세요. 이때 다이소를 적극 활용하세요. 가구로 가려지지 않는 큰 벽은 그냥 셀프로 하얀색 벽지로 부분 도배하시고 베란다에 벗겨진 이렇게 벽이나 몰딩은 화이트로 페인트를 이렇게 셀프로 칠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깨끗하다는 인상만 주면 성공이에요.
거실이나 안방의 무거운 커튼도 떼어내고 다이소에서 파는 저렴한 하얀색 커튼으로 교체하시고, 이 손때 묻은 누런 스위치랑 콘센트 커버는 개당 몇천 원이면 새하얀 것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방문 손잡이나 낡은 가구 손잡이도 온라인에서 파는 심플한 것으로 몇천 원이면 교체 가능하세요. 그리고 유행이 지난 좀 촌스럽고 커다란 식탁 등이 있다면 이것도 인터넷에서 한 3만 원이면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품들이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으면 약간 이 집이 관리가 잘 된 집으로 보이게 해줘요. 그리고 욕실 리모델링을 못 하더라도 변기 커버는 무조건 새 것으로 교체하시고, 화장실과 싱크대 그 누렇게 변색된 실리콘도 다이소에서 실리콘이랑 줄눈 마카 사서 그냥 덧칠 하세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현관이나 거실 벽에 있는 이제 누렇게 변한 스피커나 분전함 커버, 좀 보기 흉하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떼어내지 마시고, 그 감성적인 인테리어 엽서나 그림 같은 거 인터넷에서 이제 몇천 원이면 사실 수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붙여주시면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옆에 낡은 다용도실 문이 거슬리시면 그건 하얀색 패브릭 커튼 이렇게 달아주시고, 또 이제 칙칙한 체리색 싱크대나 누렇게 변색된 수납장은 그냥 화이트 시트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덮어줘서 문자만 하얗게 바꿔도 이 집의 연식이 10년은 더 젊어 보여요. 두 번째, 오감지. 환기는 필수예요. 매수자가 현관에 딱 들어섰는데 묵은 김치 냄새 또는 뭐 하수구 냄새가 나면 약간 무의식적으로 낡고 관리가 안 된 집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집을 보러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환기를 시키고, 현관과 화장실에 약간 은은한 코트냥 디퓨저 다이소에서 싸게 팔거든요. 그거 두시고, 여름에는 에어컨 미리 켜서 좀 시원하게, 겨울에는 보일러 틀어서 좀 훈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과감하게 비우세요. 우리가 모델하우스가 왜 넓고 좋아 보일까요? 짐이 없기 때문인데요. 뭐 사람 사는 집이 짐도 있고 다 그렇지, 이런 아니란 생각 버리시고, 이런 아니란 생각이 집에 대한 인상을 확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버려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바로 당장 버리세요. 그리고 식탁, 싱크대, 화장대 등 이 수평면을 비우면 집이 2배는 넓어 보여요. 현관도 마찬가지예요. 신발, 유모차, 자전거 모두 치우고 타일을 반짝이게 닦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집의 등급이 달라 보여요. 만약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물건이라면 뭐 잠시 부모님 댁에 맡기시거나 자동차 트렁크에라도 넣어두세요. 집을 보여주는 그 순간만큼은 완벽해야 합니다. 셋째, 조명 풀가동. 방문 시간 불문하고 모든 조명을 켜세요. 오래돼서 어둡고 침침한 전구는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유리창까지 닦아서 채광을 확보하세요. 밝은 집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매수자는 그 밝은 기운을 사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결정적인 매도 꿀팁 3가지를 전격 공개합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쇼퍼. 지인을 시켜서 내 집을 매수하려는 척 문의해보세요. 사장님, 제가 하이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121동에 중층 매물이 6억에 올라와 있던데 그 물건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때 돌아오는 소장님의 반응이 진짜 내 집의 성적표예요. 만약 소장님께서 그 물건이요. 지금 그게 제일 상태가 좋고 가격도 괜찮아요. 바로 보러 오시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집은 1등 매물입니다. 안심하고 기다리셔도 돼요. 하지만 그 물건도 있긴 한데요. 손님, 사실 같은 단지에 그거보다 1,000만 원 더 싸고 구조 잘 빠진 게 막 나왔거든요. 그거 먼저 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충격적이겠지만 소장님이 집주인인 저에게는 차마 사장님 집이 비싸서 안 팔려요 라고 대놓고 말씀 못 하세요. 하지만 매수자에게는 솔직하시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 경쟁 물건들 사이에서 내 집의 냉정한 순위를 파악하시고 즉시 가격을 조정하든 뭐 인테리어를 보강하든 전략을 수정하셔야 해요. 두 번째, 자리 피하기. 손님이 오면 가볍게 인사하고 이제 한쪽으로 비켜주세요. 매수자가 편하게 집을 보고 부동산 사장님과 가격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아져요. 이거 3번째 진짜 꿀팁인데, 협상의 기술, 역질문.
얼마 깎아줄 수 있나요? 라는 전화가 오면 절대 먼저 금액을 딱 말하지 마시고 매수자분은 얼마를 생각하시나요? 라고 되물어서 패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꿀팁 하나 더. 처음 제시한 금액을 바로 수락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깎아주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너무 쉽게 깎아주네? 못 깎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면서 약간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뜸을 들이고 깎아줘야 매수자도 약간 성취감을 느끼고 기분 좋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협상은 밀당의 예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객관적인 가격 설정과 순위 파악. 둘째, 확률을 높이는 50군데 노출의 기술. 셋째, 여심을 저격하는 5만 원대 가성비 인테리어. 이 세 가지 전략 중에 크게 돈이 들어가는 거 있나요? 없죠. 오직 여러분의 조금 더 부지런한 노력과 관심만 있으면 돼요. 준비된 매물은 반드시 주인을 만납니다. 매도는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단 한 명의 임자만 나타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하면 빠르게 갈아타기 할 수 있겠다라고 딱 정리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 막막하시거나 지금 가진 예산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관련 영상들 시청해 주세요.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는 내 집 마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투자 기준과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줄 하이엔드 재테크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